1988년 서울올림픽. 안으로는 국력을 키우고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었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가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메가 이벤트였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에 이름 없는 대한민국 스포츠를 국제 스포츠계 중심으로 만든 김은용이 있었다. 운동을 좋아했죠. 네. 어렸을 때는요, 저희 선친이 대구에서 일본 신문사, 그때 일제시대니까 일본 신문사에 계셨어요.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대구에서. 공설운동장에서 경기 있으면 자전차 이런 거 많이, 육상대 이런 거 했습니다. 근데 제일 인상 남는 건 5살 때인가 송기정 씨가 베르링 마라톤 우승해가지고 대구 만경관에서 민족의 제전이라는 올림픽 영화 송기정 씨 뛰는 걸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나 다니던 학교나 이런 분위기가 스포츠를 많이 하는. 한국, 일본 소학교, 중학교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나는 제가 일본 소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아이들한테 안 들리려면 쌈도 잘해야 되잖아요. 스모, 그때는 스모 이런 거, 복싱, 또 달리기 하면 제일 빨라서 전교 릴레이 한 학년에 2사람씩 뛰는 홍백거 릴레이도 나가고. 어렸을 때요, 우리 일제시대에는 꿈이 없잖아요. 크면 군대 끌려갈 거고, 학교 다니다 학도동원 가서 공사판에서 일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쓰고 세계 무대에 나가니까 이제 세계 문물이 들어오고 미국을 통해서 문화를 들어오니까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학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죠. 어학은 소질이 있어야죠, 그죠? 예체능, 어학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죠. 연희대학 정치외교과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죠. 2학년 올라가서 전공 과목 하는데 난 1학년 때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고시 준비만 했거든요. 국제법, 헌법, 행정법 이래가지고 외교사 1학년 수료를 해야 고등고시, 본고시를 쳐요. 그래 행정산부가 외교관 시험인데 20일 날 종로세무서 가서 1학년 수료증하고 2,000원 인치세 이제 내고 지금 중앙청 건물 코너에 고시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원서를 20일 날 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원서를 냈는데 25일 날 6.25 사변이 났어요. 그래서 고등고시 8월 달에 치게 돼 있었는데 바로 이제 수복되고 난 훈련받고 임관해가지고 장교돼가지고 이제 일선으로 배치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시를 못 쳤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거는요. 그때 페블로 사건하고 김신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경호도 중요해지고. 경호가 권총 차고 돌아다니면서 겁주는 것만이 경호가 아니고 예방도 해야 되고 장비도 좋아야 되고 정보도 빨라야 되고 훈련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담당 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영국에 이제 있는데 불러드렸는데 이 경호실 차장으로 가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경호 장비, 경호 훈련, 미국 시크릿 서비스하고의 협력 이런 거 이제 많이 했죠. 근데 그 이외에도 경호 아닌 일도 많이 했어요. 네. 그때는 태권도 안 맡으려고 그러죠. 사고단체는. 네. 그리고 그때 서적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도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30개관이 마음대로 단층 발급하고 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시스템이 안 써 있을 테니까요. 요새 국기 태권도, 뭐 올림픽 태권도 이러지만 그때는 태권도라고 그러면 사고단체로 알려져 있고 대한체육회도 벌치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태권도계 그 지도관 관장하고 총도관 관장 그 자꾸 졸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 몇 개월, 한 두 달 생각하다가 이제 했죠.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내가 이제 태권도 도장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때는 가라데 도장인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맡아서 좀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조그맣게 생각했다가 이제 내가 이제 태권도 맡고 난 다음에 ITF도 다 죽이고 가라데도 다 눌러버리고 저 태권도의 역사도 찾고 그 시스템도 만들고 룰도 만들고 관도 통합하고 이제 나중에 그게 올림픽까지 가게 된 거죠. 처음에 됐을 때 그 처음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들이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길래 짓는다고 그랬더니 얼마 드느냐고 그래서 내가 옆에 이종우라는 저 지도관 관장 나중에 초대 사무총장했죠. 그분 보고 슬쩍 얼마 그러니까 3억이라고 써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2억이라고 썼는데 2억이라고 발표했죠. 줄여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2억 들여서 중앙도장 태권도 짓는다고 뭐 막 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했으니까 짓긴 줘야 되는데 그때 경제 조건이 강남이 지금 벌판이었을 텐데 하여튼 그때는 저 청와대 경호관 밑에 5급 경호관이 월급이 2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세멘트가 한 푸대 270원이고 철근이 한 톤에 2만 원 할 때예요. 그래서 그 모금도 하고 친구들한테 좀 이제 도움받고 그래가지고 세멘트 얻고 철근 인천제철, 세멘트 쌍용 뭐 유리는 한국유리 이렇게 얻고 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완공을 했죠. 했는데 이제 그 수도도 없으니까 우물에서 물 땡겨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배수를 하고 전기도 개관하는 전날 72년 12월에 이제 개관했는데 전날 그 전기 끌었고 전화기 없어서 저 청와대 그 내방에 있던 이동전화하고 경비전화 2개 달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관을 했는데 국기원 이름을 국기원으로 바꿨죠. 처음에 19개국 우리 사범들 시켜가지고 그래도 대륙별로 멕시코 뭐 저 아프리카에 뭐 우간다 뭐 불란서 뭐 독일 다 왔죠. 미국 비롯해가지고. 네, 한국 사람만 가지고는 국제화가 안 되니까요. 가라테로 알려져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국제경기연맹 가이스프에 가입할 때 처음으로 가이스프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공인 단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반대가 많았죠. 가이스프가 이제 올림픽 종목, 비올림픽 종목 국제연맹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몬트리올 올림픽의 그 준비사항도 각 연맹이 볼 겸 몬트리올에서 나흘간 했어요. 그 처음에 우리께 올라오니까 유도 회장이 그 사무총장인데 가이스프. 그리고 다들 이건 가라데 일파 아니냐 그래서 심의가 마지막 날로 연기됐습니다. 그 중간에 그 찰스 파머라고 유도 회장이 그 나하고 저 차 타고 다니면서 또 물어보길래 설명을 다 했어요. ITF 관계도 설명하고 뭐 룰 다른 거 3분 3회전 우리 노크아웃 시스템 호구 입는 거 가라덴 스톱 쇼트 뭐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붙었는데 마지막 날 한 1시간쯤 경론을 했죠. 근데 그 역시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저 유도연맹 오히려 사무총장이 또 스페인 태권도 회장이에요. 그런 사람 또 복싱연맹 뭐 탁구연맹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입이 됐죠. 많았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올림픽 치를 걸 치른 건 아니거든요. 억지로 치른 거 아닙니까? 돈도 없고 한강이 뭐 범람하고 개고기 집이 서울 시내 수두룩하고 야간 통행 금지가 있고 외국에 여행도 뭐 못할 때고 또 저 칼라 TV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외교 관계도 동구권 이런 데 다 빼고 뭐 오히려 쪽 한 40개국 정도밖에 없을 테니까요. 경제력도 돈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그 우리 서울올림픽이 그 16번째, 24회라 그러지만 2번, 3번 한 데가 있으니까 24회, 저 16번째죠. 그러니까 세계 200개국, 그땐 166개국이라고 그러지만은 6개국은 안 왔죠. 그죠? 북한하고. 160개국이 왔죠. 그 중에서 16번째로 평화시에 최대 종합재전을 치른 문화국가네요. 한국이, 그죠? 한국 알리게 되고 문화국가로 올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이제 국위선양 소위 말하는 동시에 그 국민 의식 개혁, 그 스포츠도 뭐 그러고 뭐 아시아 게임 한번 치르지 못했고 국제연맹 뭐 심판도 제대로 없고 좀 오피셜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을 텐데 그 한국이 그래도 의식 개혁을 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겠다. 그리고 세계로 뛰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국민으로서 올라섰고 그리고 또 그 한국 텔레비 방영 본 교섭 내가 다 했지만은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교섭한 거죠. 그 180시간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한국 스포츠뿐 아니고 알리지 않습니까? 그 전후 또 많이 사전에 많이 알려졌죠. 많이 알려졌고 흑자 올림픽 했다니까. 우리나라 그때 그래도 3천억인가 흑자 남겨가지고 뭐 아파트 팔고 뭐 주화 1억 1천만 불에 팔고 뭐 방영권 4억 불. 그때 4억 불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식 전에는 뭐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어쩌다가 북한이 막 가만 안 둔다 뭐 이럴 테니까요. 걱정했었는데 폐허식 딱 하니까 참 이제 우리도 세계 톱에 올라섰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IOC에서는 이제 사마란치 위원장이 나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올림픽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또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스위스에 갔었는데 이제 뭐 아주 국빈 방문을 이제 구라파를 하시면서 사마란치하고 만났나 봐요. 그래서 사마란치는 이제 나를 이제 김아무개를 장기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마란치가 제일 걱정한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끝까지 반대할까 봐 했는데 그러진 않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호걸 기질이 있어가지고 딱 결정하면 그대로 하지. 그렇게 뭐 방해놓고 이건 안 하거든요. 또 올림픽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 10월 달에 선출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86년에 이제 IOC원이 되고 켈라
그 가이스프 회장이 그 조정경 겸연 회장인데 IOC하고 그 스포츠의 주도권 싸움을 벌였습니다. 미련하게. 그러다가 그 굉장히 몰락을 했죠. 조정연맹 회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선거가 매 2년에 있으니까요. 이제 내가 선거에 나가 가지고 이제 한 거죠. 네, 집행위원이 말이죠. IOC가 이제 IOC원 전체가 1년에 한 번 모이는 총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필요에 의해서 뭐 7, 8번도 모이지만은 통상 한 5번 정도 또 총회 기간 중 뭐 그 집행위원회가 있어요. 그때는 집행위원회가 한 뭐 9명인데 지금 한 15명으로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행위원회가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이래가지고 모든 그 일을 처리하는 일종의 내각이죠. IOC 총회는 IOC 의원들의 국회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재정 문제, 인사 문제, 또 올림픽 경기 개최 준비 보고, 마케팅, 뭐 텔레비 문제, 뭐 언론 문제, 또 처벌하는 거, 뭐 윤리 문제, 상훈 문제, 뭐 전부 그 집행위원회에서 하니까요. IOC를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이제 흐름을 알죠. 나는 서울올림픽 치르고 집행위원회 들어와서 또 가이스프 회장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고 사마란 씨의 지원을 받고 앞으로도 또 TV위원장이고 TV 교섭하는 거죠. 발스로나도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가야보다는 기반이 좀 빨랐겠죠. 서울올림픽 7호 때는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TV 위원장으로서 교섭 다 해야 되고 또 태권도 올림픽에 하려고 지금 가이스프 회장하고 그러니까 이가야하고는 경쟁이 안 됐었죠. 그때 이제 나는 KOC 명예위원장도 돼 있고 체육회 부회장, 부위원장, 뭐 명예총무 다 거쳤죠. 서울올림픽 치르고 IOC 위원이니까 뭐 IOC의 부위원장까지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사실. 근데 이제 원래 그 체육이 좀 올림픽 때는 확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내리막기로 가거든요. 대개 모든 나라가. 그래서 그때 대개 여망이 한번 한국 체육을 국제적으로 톱으로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뭐 IOC 부위원장이지만 국내 체육을 한번 빌려가지고 업고 한번 끌어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여망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93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후보들이 많았어요. 그때 선거라는 거는 또 끝까지 해야죠. 뭐 IOC 부위원장이라고 지절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때 또 저 국무총리가 미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후에 황인성 총리 만나더니 아우 그래서 밀어줬는데 상대도 안 되더라고. 괜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1차 때 많았죠. 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을 거예요. 네. 이미 이제 체육회가 궤도에 오르고 국제대회, 국제 뭐 회의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선수촌 뭐 체육회 많이 이제 해서 그때는 체육회 위상이 뭐 상당히 좋았죠. 저 일기 때 이제 한국에서 각 지역에 이제 대회 한 번씩 유칠 가능한 거는 해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하고 스포츠도 발전해요. 우리나라가 서울올림픽 함으로써 저 의식개혁이 됐고 뭐 이번에 광주가 유니버시아드만 함으로써 국제화하고 사람들 의식이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그때 우린 또 저 월드컵도 유치해야 되고 또 뭐 저 동계 아시아 올림픽 게임도 앞으로 유치해야 되고 하니까 역시 서울의 그 IOC 의원들이 많이 와서 올림픽 개최 이후에 한국도 보고 한국의 생각도 보고 발전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앞장타고 그런 뜻에서 총회 유치를 한 거죠. 근데 뭐 정부에서 돈을 많이 탄 것도 아니고 IOC가 IOC 의원들을 뭐 신라 호텔 숙박비고 여비고 비행기 값이고 다 내고 한국 우리도 IOC에서 보조도 몇만 불 받았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때는 자립형 마케팅 해가지고 한 게 많아요. 그 시드니 때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남북 화해 모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많이 좋을 때죠. 근데 방문할 때 나도 따라갔지만 이제 이 아이디어는 그 전에 나온 건데 마침 그 리오데자네이루에서 IOC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위원회 때 내가 이제 독일의 예가 있잖아요. 저 행진은 같이 하고 경기는 따로따로 한 거. 경기는 하기가 참 힘들거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안을 냈더니 식도사무라시가 대찬동 집행위원회에서 좋다. IOC가 나서서 돕자. 근데 문제는 숫자예요. 다 웅장하게 해야 되는데 난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뭐 부위원장이지만 하도 사소한 거니까 몇 명 오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150명, 뭐 100명 이렇게 하다 100명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 60 몇 명밖에 없어, 임원 선수. 그래서 사마란 씨가 그러면 90으로 하는데 좀 보기 좋게 20명 IOC가 비자 내주고 여비 다 대줄 테니까 평양에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채워서 90명으로 했어요. 요새는 편하죠. 책임이 없고 프레셔가 없고 사명감 그런 거. 옛날처럼 뭐 맨주먹으로 뭐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할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때는 체육 많은 조언을 해주죠. 만약에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광주 유치 때 저 명예위원장을 했다든가 인천 유치할 때 저 유치를 도와주러 댕겼다든가 그 뭐 IOC 의원, NOC 위원장들 뭐 많이 아니까요. 아직은 영향력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 유치 도와주고 했죠. 체육을 끌고 가는데 한 9가지 요소 분석할 수 있는 저 스포팅 아임즈 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 고르고 키우는 것도 있지만은 사후 관리, 사후 지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돌연변이가 많아요. 나 같은 돌연변이도 나와서 태권도도 올림픽 넣고 서울 올림픽도 치렀지만 또 김연아 같은 피겨 스케이트 나가면 다 스톱하네. 박태환이처럼 하나 나와서 다 스톱이지. 그 체육회가 해야 할 거는 그 다음 세대 일본 뭐 피겨 아사다마오 무슨 나가도 한여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계속 주니어부터 나오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람을 키워야지. 저 탁구도 현종아 나가니까 뭐 일본한테 지잖아요. 그런 식이죠. 대한체육회가 할 수 있죠. 잘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근데 나 있을 때는 정부가 간섭을 못했는데 지금은 좀 간섭이 심하고 대한체육회도 위상이 많이 내려가고 지금 뭐 생활체육하고 뭐 통합하라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빨리 그게 조직 재정 뭐 이런 거 하면서 에리트 체육하면서 또 국민들을 위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대학도 해야 되고 기업체도 해야 되고 지역도 해야 되고 앞장은 정부는 대한체육회 앞장서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대한민국의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을 개최시킨 스포츠 외교사의 영원한 거장, 우리의 스포츠 영웅 김웅영.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후세에 기억될 것입니다.